도나도나 머니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선우 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리입니다.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윤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의 집이에요, 여기가. 남의 집에서 주인인 척 행세하면서 지금 저희가 머니돈나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왜 이 집에서 찍고 있는지는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노후, 은퇴, 그리고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생각하는 노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 보통의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의 미국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또 많은 한국 동포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슷한 은퇴 생활을 준비하신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이 집은요, 미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시니어 타운 안에 들어있는 집입니다. 시니어 타운은 55세 플러스인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들어온다는 뜻이 사실은 이 집을 사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 집은 저희 조지아에서는 굉장히 럭셔리한 거의 뭐 100만 불 정도 되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조지아 안에서는 비싼 집입니다. LA하고도 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비싼 집에 은퇴해서의 삶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집이 조앤 리스트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에 맘 놓고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집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집은 이제 저희 손님이 독점으로 저한테 이제 팔아달라고 내놓으신 집이고요. 전체 1, 2층 크기는 3,853 스퀘어풋 정도 되고, 아래층에 방이 2개가 있어요. 풀베스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층에 방이 또 3개가 더 있어요. 그리고 지하실이 아직 꾸며지지 않은 공간이 있는데 그게 한 2,400 스퀘어풋 돼요. 그러니까 다 꾸미면 아주 큰 집이죠. 6,000 스퀘어풋이 넘는 큰 집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55세 플러스 커뮤니티 안에 있는 집이고, 모든 익스테리어 메인테넌스가 다 포함이 돼요. 그럼 55세 플러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인데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55세는 그야말로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누구의 나이? 네. 누구의 나이? 집주인의 세대주의 나이. 한 분이라도 55세가 넘으신 분이 계시면 돼요. 네. 세대주의 나이. 네. 그리고 이제 55세 넘으신 분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가 18세가 넘어야 돼요. 같이 거주할 수 있어요. 그 이번에 엄청 유명한 영화 배우가 80살 돼서 왜 여자친구가 임신했잖아. 네, 같이 못 살아. 못 들어오네? 네. 한국에도 그런 분 계시는 거 아닌가? 네, 많죠. 그분도 못 들어오셔, 언니. 네, 그래서 그 나이 제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게 일반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하는 곳하고 좀 다르죠. 예, 아이들이 이제 없고, 어린아이들이 일단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바깥에 조경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가 다 들어가요. 왜냐면 55세 이상 되신 시니어들은 이제 집 관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나 여기서 조금 슬픈 얘기 다시 하고 싶은 게 55세가 시니어야? 사실은 그게 제 생각에 그게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워낙 그러게. 55세 저도 내년 후내년이면 55세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55세가 되게 이제 보편화되어 간 거예요. 그렇지. 옛날 같으면 55세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곳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조금만 되면 55세가 돼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되게 보편적인 커뮤니티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건물 외관, 뭐 페인트라든지 지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메인테넌스 프리, 그리고 여행 가고 싶으신 분들은 문 잠궈 놓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죠? 아니 질문이 그러면 만약에 창문이 잘못됐어. 그럼 창문이 외관이야 아니면은 그거는 HOA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 도어나 윈도우는 들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 있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55세 플러스는 들어 있어요. 예, 근데 딱 봐서 HOA가 비싸다. 그럼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싸다는 게 얼마가 비싸? 여기는 뭐 마스터 인슈런스 불나면 지어주는 것까지 다 들어 있어요. 그죠? 언니 보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터 인슈런스까지 다 들어 있거든요. 여기는 650불. 한 달에? 한 달에. 여기 사시는 분도
지금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집을 샀을 때 나는 메인터넌스 프리가 절대로 필요해. 그거죠. 아파트하고 비슷하다. 문 잠궈 놓고 가도 하나도 위험하지 않고 내 집이 그냥 안전한 채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HO에서 다 해주고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안전한 거는 어떻게 확인해요? 안전 안 할 수도 있지. 우리가 게이트를 누가 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휙 따라 들어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도난에 대해서 굉장히 근데 센스티브해서. 언니 이런 거 있어요. 55세 플러스 커뮤니티는요. 이제 리타이어를 하시고 잡이 없으신 분들이 주로 사시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와치를 아주 너무 열심히 잘해주세요. 전에 제가 그 살던 지역도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그 서로 도난을 감시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분들은 하루 종일 방에서 바깥에 이렇게 내다보시고 저 집에 누가 들어가나, 저 집 거라지가 열리면 거라지 안에 차가 있나 없나 그런 거까지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효과는 있을 확실한 거예요. 그게 어쩜 가장 확실한 시큐리티일 수도 있어요. 그럼 55세 플러스의 집은 어떤 여기 포함되는 안에는 거냐? 그래서 이제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HOA 650불에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 인슈런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지는 시니어 빌리지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타운이에요. 아, 특별히 이 단지만 예. 아니면 다른 시니어 그러니까 홈도 다? 55세 플러스가 따로 그냥 단독으로 커뮤니티가 하나가 그냥 그러니까 सब디비전처럼 만들어진 데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지금 어시스트 리빙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다이닝도 있고 밥 먹고 싶으면은 거기 가서 돈 내고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은 내야 되는 예, 거지. 돈은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공항을 가야 되는데 우버는 타기 싫어. 그러면 미리 내가 내일 공항 가야 되는데 나 라이드 좀 해주세요. 그것도 돼요. 컨시얼지 서비스가 네,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피트니스가 있는데 피트니스가 테라피우틱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다리가 좀 불편하다. 그럼 나는 가서 개인 피트니스를 받겠다. 그럼 그것도 가능하세요. 돈은 내고. 돈은 내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그 큰 그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가 온갖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Everyday social 프로그램이 있어요. 빙고 나이트, 트리비아 나이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트 클래스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조인할 수 있어요.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 뜻이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가끔 가다가 제가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이 걸어서 저쪽으로 가요. 저쪽 빌딩으로.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풀이 있는데 풀은 힐리드 풀이에요. 풀, 카바나 이런 거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그만 트레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단지는 바로 뒤에 타겟까지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뭐 그로서리 쇼핑 하실 수도 있고 그럼 그로서리 쇼핑 가는 버스도 주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네. 갈 수 있어요. 예, 그런 게 다 돼요. 그래서 이 단지 안에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닥터 어포인먼이 있는데 누가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그럼 그것도 가능하고 쇼핑도 되고 손톱 발톱 하러 가실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라이드를 이용해서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병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나들이 가실 때도 버스를 이용해서 가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다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필요한 자식들을 불러야 되는 그런 것들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예를 들면 그것도 돼요. 메디컬 얼러트 이것도 돼요.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은퇴 후에 어떤 커뮤니티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런 55 플러스라고 불리는 시니어 홈 커뮤니티. 시니어 커뮤니티가 있는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 재산이야. 그치? 이거는 본인이 사는 거예요. 본인이 이 집을 사서 이 커뮤니티 안에 살면서 HOA라고 하면은 관리비를 매달 정기적으로 내고 서비스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뭐 다른 서비스들도 그 건건마다 돈을 내야 돼요. 그게 55 플러스라는 어떤 시니어 타운, 시니어 홈의 구조면 그 다음이 우리가 인디펜던트 리빙이라는 또 다른 그 시니어 구조가 있어요. 인디펜던트 리빙은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아파트 개념으로 매달 5,500불에서 6,000불 정도의 돈을 내고 방 2개짜리 렌치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들어올 때 3,500불이라는 이니시에이션 피, 디파짓만 내시면 매달 한 개인 경우도 있지만 2개인 경우는 한 6,000불 정도 돼요. 그 돈을 내면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청소도 해주고 호텔처럼 그리고 쓰레기 픽업도 해주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그 6,000불 안에는 컨티넨털 브렉퍼스트가 포함이에요. 아침밥을 주는구나. 근데 런치하고 디너는 나는 거기만 먹기 싫고 밖에 나가서 먹거나 내가 해 먹고 싶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되고 아까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서 테라피 받는 거 이런 거 포함이고 그다음에 모든 그 센터 안에 액티비티에 자기가 아무 때나 조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게 다 포함이에요. 그 인디펜던트 리빙이 있고 그 다음이 어시스티드 리빙이라는 또 다른 구조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는 거야. 어시스트 리빙은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인디펜던트 리빙은 왜냐면 아무래도 인디펜던트 리빙은 본인이 활동 반경이 좀 더 넓죠. 어시스트 리빙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붙죠. 케어가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좀 작아요. 어떤 거 스튜디오도 있고 원베드룸도 있고 투베드룸도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가게 되는데 조금 더 비싸요. 어시스트 리빙이 그거보다는. 그렇고 거기는 다 삼시세끼가 다 포함이야. 왜 식사를 못 해 드시니까. 다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인데 혹시라도 이제 뭐 어시스트 리빙인데 약간 디멘시아가 있다든지 또 알츠하이머나 이런 약간 심한 어시스트 리빙 또는 너싱홈 또는 약간 메모리 케어 쪽으로 해야 되면 이 안에는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에서 어프로브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를 약간 더디게 하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 같은 게 있고 GPS로 이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로케이션이 다 확인이 되는 그런 것까지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가족이 아무래도 맡겨놓으면 좀 안심이 되겠죠. 저는 이제 퀘스천이 뭐냐면 이제 부부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 부부 중에서 한 분만 어떤 어시스턴트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한 분만 어떻게 따로 어시스트 리빙 퍼실리티에 들어가거나 한 번만 따로 메모리 케어에 들어가실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같이 들어가면서 그건 그래서 투베드룸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보통은 만약에 이제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4,000불이다 그러면 그 다음 분은 디스카운트가 좀 되죠. 한 사람당이에요? 아니면 한 투베드룸? 그러니까 방 크기에 따라서. 방 아니 크기에 혼자서 방 2개 쓴다 그러면 뭐 7,000불 내면 돼요. 네. 아니면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먹으니까 식비는 또 애드가 될 것이고 이제 그거에 맞아.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지겠지. 있겠지. 부부가 있으면 한 사람은 분명히 케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건강한 떨어져 살기는 싫고 그치. 건강한 스파우스가 이걸 핸들하기는 힘들지. 너무 이제 역부족이고 그럴 경우에 간병하다가 암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같이 따라 들어가면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그러니까 투베드룸에 살면서 프로그램이 다른 거지. 그렇지. 내 와이프가 만약에 디멘시아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케어가 붙고 퍼스널 케어가 붙고 내 생각에는 그 한국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하는 거를 들으니까 이제 완전히 뭐 거의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여기 이 단지가 되게 조지아 안에서는 탑 클래스의 그 실버 타운이라고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조앤이 설명했던 뭐 이 단지 안에서 아니면은 뭐 이 그 퍼실리티를 같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현재 우리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집이 포함된 전체 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완전히 인디펜던트 리빙 단지만 따로 있거나 어시스티드 리빙 단지만 따로 있거나 이렇게 각자가 따로 있는 단지가 대부분이에요. 여긴 굉장히 특별하게 좀 조성된 단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시스티드 리빙보다도 더 심한 그러니까 그냥 간병인 정도가 드나들면서 아니면 뭐 간호사가 드나들면서 그렇게 봐줄 수 없는 분들은 이제 진짜 널싱홈을 가시죠.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널싱홈을 가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노후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어떤 단계가 있다. 하우징에 특별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집처럼 55 플러스 단지 그런 시니어 홈이 있고 그리고 인디펜던트 리빙이라는 또 그런 특수한 형태의 단지가 있고 그 위에가 조금 더 몸이 불편하시고
행동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시스티드 리빙이라는 단지를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널싱홈을 가시죠. 그리고 대부분의 어시스티드 리빙에는 지금 조앤이 얘기했던 그 이제 메모리 케어, 치매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킬 때 대처할 수 있는 거를 교육받은 사람들이 상주하는 곳이죠. 그리고 어시스티드 리빙부터는 거기 반드시 간호사가 같이 상주를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법으로 돼 있죠. 은퇴 후에 쇠약해지는 우리 자신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그 하우징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실버타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럼 실버타운은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인디펜던트 리빙과 어시스티드 리빙의 가운데쯤에 해당되는 형태고, 미국에선 이게 그겁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도 그 어느 장소에 있는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데도 있고, 서비스가 다르다는 거죠. 서비스가 다른데 액수, 그러니까 그 얼마나 돈을 따라서. 많이 내느냐. 그렇죠. 돈에 따라서. 네, 돈에 따라서 뭐 엄청나게 그 럭셔리한 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굉장히 이렇게 겸손한 데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요,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했는데, 골자는 뭐냐면요, 너무 외로우시대요. 그 외로워서 언니를 만나고 싶은 아니야.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다음 이제 그다음 스텝을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내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하신 건데, 왜 외로워질 수밖에 없느냐. 이제 모빌리티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고, 그렇다고 집에 누가 찾아와 주는 것도 아니고, 간병인도 오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병인이 오시는 것만 가지고 이게 충분치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간병인들이 시간을 정해서 오잖아요. 그럼요.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3일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뭐 얘기를 하시는 게, 예전에 할 수 있던 것들이 요즘은 잘 안 되는 게 뭣도 뭐 잘 하다못해 이렇게 물병을 여시는데 이것 좀 열어줘봐요 이렇게 하시니까 기분이 없으시고 이제 막 그러는데, 그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겠더라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분이 지금 이제 한 70대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분도 지금 어떤 어시스트 리빙 퍼실리티 같은 것도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시스트 리빙 센터에 가시려 그러면 뭐 메디케이드나 여러 가지 뭐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많고, 또 뭐 재산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레커멘드 해드린 게, 일단 노인 전문 변호사랑 만나서 얘기를 다 하시고 어시스트 리빙 센터를 한번 심각하게 알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을 나오면서 내가 생각하기엔 결단이 필요한 거구나. 100% 동의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건데, 다 사람들은요 다 남의 얘기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도 생각만 하시지 결단은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불편을 한 거야.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외롭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데, 외로운 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많이 날 수가 있겠고. 그분이 외로우시고 간병인이 오신다고 얘기하시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지금까지는?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다 되시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뭐 센터를 나가셔도 되고, 이런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동포 사회를 예로 들면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프로그램이 각 교회마다 있어요. 그게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는 수요일 날 하는 교회 있고, 금요일 날 하는 교회 있고, 토요일 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회라는 모임이 또 있어요. 그 노인회가 또 매주 목요일 날 모여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백수가 과로사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어르신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뭔가를 하실 수 있으세요. 적은 돈으로. 본인이 그만한 에너지가 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사석에서 사실은 본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적극적으로 찾아다닐 생각이 우선은 있어야 돼요. 누가 나 좀 구해줘가 아니라 내가 그렇죠. 스스로 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누구나 다. 그럼. 나만 특별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플러스요, 조이스가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이게 돈을 써. 이 그러니까. 얘기예요. 돈을 써.
왜냐하면 간병인도요, 1시간에 얼마씩 하면은 와요, 집에. 그리고 만약에 뭐 그 사람이 해주는 일에 한정이 있어요 하면 2시간 더 오라고 하면 돼요. 돈을 내고. 그런데 그 돈을 낼 마음은 없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시스티드 리빙을 말씀하시잖아요. 최소한 4,000불이에요. 최소한 어시스티드 리빙에 들어갈 때. 그런데 우리 그 1세대 이민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진 재산은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고 이 재산은 지키는 상태로 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 그러니까 2개 다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손에 돼요. 떡이지 언니. 양손에 떡을 다, 2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해달라.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의 100%가. 왜냐하면 웬만한 건 저희 직원들이 다 상담을 하잖아요. 저한테까지 왔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시는 거죠.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40년 경험이 있으신 분을 오라가라 했을 때는 엄청 이게 문제가 있는 거를 상담을 하시는 거지, 쉬운 문제면 언니한테 오지도 않아요. 그런 면에서요, 내가 가진 집이 50만 불짜리가 있어. 이거는 지키면서 내가 이 서비스는 다 받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아주 산뜻한 대답이 되는 이그젬플이 있어요. 예가 있어요. 조앤이랑 나랑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미국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아버님이 지금 이 단지 안에 있는 어시스티드 리빙에 살고 계세요. 그치? 아까 조앤이 말한 것처럼 이 단지 전체가 어시스티드 리빙도 상당히 고급인 곳이에요. 이곳이. 그럼 한 달에 4,500불에서 5,000불 정도를 내는데, 이 돈을 뭘로 내냐면 아들 둘이서 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팔았대요. 그래서 그 돈하고 그 다음에 소셜 인컴하고를 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 돈으로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싼 어시스티드 리빙에 넣은 거예요. 그 돈을 캐시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다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슬쩍 하시더라고요. 한 10년 지나서 이 돈이 떨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계산을 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기대 수명이 얼마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다 모셨겠죠. 이 결단이 누구의 결단이냐 이거죠. 이 결단이 아들들의 결단인 거예요. 부모님이 이 집을 안 팔고 끝까지 잡고 있으면서 내가 외로워 죽겠어, 밥 해줄 사람이 없어 이러는 동안 자녀들이 뭘 했냐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집을 say 100만 불짜리를 오은하고 살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점점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게는 뭐 4,000불, 5,000불 이렇게 이제 점점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팔면 100만 불이 나오면, 지금 뭐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처럼 마켓이 좋을 때는 그거를 연금에 집어넣으면은요 4,000불, 5,000불은 금방 나와요.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목돈을 연금에 넣으면, 연금에서 나온 돈을, 자, 연금이라는 게 뭐냐? 어뉴이티 말씀하시는 내가 건가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어디 들어가서 돈을 내야 하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그 돈이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 시큐리티 나오면은 나중에 더 필요하면 그걸 더 얹어서,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포기를 할 생각을 하면 방법은 충분히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안 넣고 저것도 안 넣고 그리고 이거는 얻고 싶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네. 이민 1세대들이 리타이어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라는 영상을 계속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손흥수 언니가 얘기하신 것처럼 결단을 안 하시면 누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시스트 리빙을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는, 야, 한 달에 4,000불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언니가 가지고 계신 집을 어뉴이티에다가 넣으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 나 10년 후에 죽으면 돈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남아있으면 또 자녀들한테 가요. 남은 돈은 자녀한테 간다고요. 나는 왜 그거를 그냥 붙들고 이 집에서, 그리고 집을 이제 점점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청소할 여력이 없는 그래, 거예요. 집도 점점 망가져. 그러니까 집이 망가지고 그냥 군데군데마다 온갖 보따리들이 다 있는데 진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55세 플러스 집을 이제 손님들하고 같이 쇼잉을 가면은 많이 다니겠지. 많이 다녀보면 너무 슬퍼. 슬퍼. 털마잇이 먹었는데도 먹은 줄도 몰라. 그래서 나는 이 집 딸은 뭐 했고 아들은 뭐 했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창문 틀에 털마잇이 쫙 다 먹었어. 뭐 그것도 이제 하려고 그러면 되게 큰 일이고, 그리고 그 부엌에 그 마룻바닥이 물이 똑똑똑 떨어졌는데 그게 다 끈적끈적하게 한데도 남아있지. 몰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그 집에 가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들, 딸을 우리가 컴플레인을 그렇게 못하는 게, 하나들은 하와이 살고, 뭐 하나들은 캘리포니아 살고,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래,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걔네들도 사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좀 정신이 맑으실 때 결단을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단계적으로 준비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거 HOF가 600불이라고 하셨는데 650불. 650불. Sorry. 비싼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왜냐면 바깥에 엑스테리어 뭐 케어하고 하는데 가든도 갖고 와야지. 여름 같은 때는 에브리 와가지고 잔디 깎아줘야 되고, 여름 같은 때는 400불 나가잖아요, 거의. 근데 요즘에는 또 가드너들이요, 여름에만 비싸졌어요. 받고 뭐 겨울에는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1년 내내 얼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가드너한테 1년에 3,000불 나가야 되고, 뭐 또 뭐 페인트 칠해야 되고, 털마트 챙겨야 되고, 필터 갈아줘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게 훨씬 싸고 워리 프리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내가 하면 되지, 혹은 우리 교회의 김집사한테 부탁하면 되지. 그 김집사 죽어납니다. 아니 정말,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는 소리 이렇게 좀 하면 또 긍휼한 마음에 누군가가 와서 해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 집에 와서 뭔가를 해주면 당연히 페이를 하시지만 정말 우리 교회 김장로 박집사가 와서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시간을 쓰고 어디 가서 일을 했다. 그러면 나는 적어도 마음속에는 나는 이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정이 역지사지가 없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언니.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역지사지가 안 되는. 내 사정은 내 사정이고 남의 사정은 남의 사정이고. 그런 사람이 더 많다고 받는 것만 생각해. 좋은 거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치. 네, 자, 이제 다시 우리 이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라도 우리 이제 보시는 돈나님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야, 씨, 55 플러스 되면 저렇게 좋은 집에 다 사나? 딴 사람들은? 아니,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에 이제 우리 수완이 존스크릭 일대에 일반적인 55 플러스 커뮤니티는요, 50만 불에서 한 70만 불 사이 정도 돼요. 근데 이건 아주 좀 업스케일이고, 또 55 플러스가 이제 보통 다운사이징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 사이즈가 2,000에서 한 2,500? 그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크죠. 그렇지. 네, 많이 큰 편이고요. 근데 뭐, 55 플러스라고 해서 무조건 다운사이징만 하냐? 나는 그건 아니고, 나는 좀 넓고, 좀 큰 집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근데 이 단지 안에 대부분이 다 캐시 바이어들이세요. 융자를 받으면 여기 빌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좀 특별하게 약간 업스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편적인 것보다는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되게 로케이션이 좋은 게 한인 식당까지가 10분 안에 다 해결이 되더라. 그리고 뭐 잔스크릭 에모리 병원도 뭐 2.5마일 뭐 이러니까 병원 가깝죠. 그다음에 뭐 한국 식당도 가깝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금 우리 이 400번 엑시 13, 12, 10에 있는 큰 몰들하고도 쇼핑 가기 너무 좋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점들이 많이 있죠.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사를 하셨다고. 근데 한 3년 전에 이사를 하셨는데 어디로 이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55 플러스 커뮤니티로 이사를 하셨대요. 근데 집을 굉장히 큰 걸 갖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돈이 세이브 되는지 말도 못하대요. 아, 다운사이징을 하시고 나서? 그렇게 많이 다운사이징도 안 했는데 이제 이것처럼 이렇게 모든 거를 많은 거를 케어를 해주고 당신이 이제 직접 페이하고 막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신경 안 쓰는 것만 둬. 보수도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런 거 플러스 이제 보통 55 커뮤니티는 플러스 커뮤니티는 이렇게 렌치로 많이 돼 있잖아요. 여기도 메인 플로어가 렌치잖아요. 안방과 다른 방이 하나 더 있죠. 계단에 막 올라가지 않아도 너무 좋고 그분이 사는 커뮤니티는 그 집은 그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윌체어가 필요하게 될 때 윌체어를 타고 들어와도 괜찮을 정도로 턱이 없대요. 들어와서 그냥 가가지고 화장실까지도 그냥 휙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대. 너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우리가 여기 촬영하는 이 집은 당연히 업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은 아직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얼마를 페이하면 엘리베이터를 와 설치한다가 돼 있는 거예요. 4만 불. 맞죠? 한 3만 불이면 돼요. 3만 불 정도 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 집이 아까 지하가 있다 그랬잖아. 지하 1층, 2층을 다 꿰뚫는 엘리베이터 통로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서 뭐 처음에 집을 살 때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5 플러스라고 말할 때 편리성, 그러니까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된다. 뭐 윌체어를 탔을 경우에 윌체어가 다 화장실이나 들어갈 수 있도록 턱이 없게 돼 있다. 이런 게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단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그 55 플러스가 이렇게 럭셔리하냐? 그건 아니지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이런 시설은 당연히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집도 55 있다. 플러스인데 그러면 윌체어 액세스가 안 돼 있는 집이 있어, 조엔? 턱은 있는데 뭐 램프가 없다든지 이 램프를 설치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는 설치를 따로 해야 쉽게 있겠죠. 변경할 수 변경도 있겠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지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약간 섞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그래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어. 미국에서도 은퇴해서 이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거를 우리가 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 결단을 할 때 선택이 여기민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분은 그렇죠. 싫어하시겠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한국 가서 살고 싶어. 그럼 여기민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자녀들이 있는 이 미국에서 그냥 살고 싶어. 내 친구들도 여기 있고 나는 뭐 내 인생의 반 이상을 여기서 살았어. 그랬을 경우에 내가 사는 집에서 나는 잘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그 옵션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60세가 넘으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의논해 보시고 이제 트러스트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노인 전문 변호사도 만나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남길 유산이 있다면 그 유산을 얼만큼 지켜서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나 유산 없고 다 쓰고 죽을 거야. 저는 그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 써도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일 수도 있지만 다 써도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펼쳐놓고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어뉴이티에다 넣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요게 약간 퀘스천이야. 어뉴이티는 몇 살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80살이 돼도 넣을 수 있어요? 상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85살까지도 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요. 근데 이제 인슈런스 컴퍼니에서는 너무 늦은 나이에 애누이티를 하는 거를 권하지를 않아요. 에티컬하지가 않아서. 그러면 어뉴이티를 우리가 생각하면 적어도 7년 후부터는 뭐 찾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당장 내년부터 찾아 쓸 수 있는 것도 그런 있어요. 것도 있어요. 늦은 나이에 하면은 그치. 그러니까. 바로 아무래도 이제 찾겠네.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서 그것도 목돈일 거 아니야. 그렇죠. 60살 때부터 이제 뭐 자기 IRA 모아놓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거를 그냥 애뉴이티에 넣어놓고 그냥 키우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 그래서 10년 후부터는 그냥 따박따박
인컴으로 나 죽을 때까지 또는 나와 내 스파우스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받아 쓰고 그래도 남으면 그거는 자녀들한테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아니 노후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연금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여기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소셜 세큐리티라고 부르는 소셜 연금하고요. 이건 이제 공적 연금이라고 말하는 거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연금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갖고 먹고 살겠다. 공적 연금 나 뭐 한 3,000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것만 먹고 살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분명히 개인연금 하나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자산이라든가 이런 뭐 다른 제3의 방법이 있는 거죠. 뭐 이 집이 하나 더 있어갖고 뭐 거기서 또 렌트비가 나온다던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제가 100살 되신 분을 너무 많이 만나요, 여러분. 진짜 어쩔 때는 저도 깜짝 놀라요. 저분이 97세였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 뭐 100살까지 아주 건강하게 모든 액티비티를 다 하면서 초롱초롱한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으니까.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고 내가 죽는 날을 내가 예상할 수가 없고 내 건강을 내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기 검진도 물론 되게 중요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정기 검진만큼 중요한 게 노후를 준비하는 게 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70살에서 뭐 80살 사이에 돌아가신다 이러면 조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을 매일 만나는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우리 여기 PD들도 그분들을 거의 매일 보거든요. 주위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엄마 또 얘기할게요. 우리 엄마는 자기가 70살 되면 죽을 줄 알았대요. 지금 70살, 몇 살? 이제 80 넘으셨죠. 근데 70 넘은 후에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도 그냥 나 70살 되면 내가 스스로라도 없어져야지. 70살 후를 생각도 못했지만 엄마가 젊었을 때는 70살 후의 분들이 다 아프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80이 넘고 하시는 얘기가 야, 내 인생에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80이 넘어서 하는 소리가 내 인생에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럼 앞으로 우리 엄마가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행복한 상태로 30년 더 사실 수도 있어요. 그죠? 110살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 주위에 95, 96, 97, 98, 99가 쭈르륵 줄을 서 계시단 말이에요. 올해 제가 백수잔치 해드린 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 또 얘기하는데 라인 댄스 하시고 운전하시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지금이 80대 초반이면 110세까지 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몇 살에 은퇴하셨게요? 옛날에 은퇴하셨으니까 60도 안 돼서 은퇴를 하셨다고요. 왜냐면 그때는 다 그때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딸이 너무 잘 돌봐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물론 그것도 있어. 자녀한테 기대는 거 이제 우리는 좀 특수하게 이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시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하실 일이 없는 거지. 그때는 그게 나이가 많은 거야.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는 60이 되면 환갑잔치를 했다고 나이가 많아서. 우리 엄마의 예를 들면요. 지금 20 몇 년째 리타이어먼을 하고 계셔요. 그렇지. 은퇴 후에 노후를 보내고 계시고 앞으로 20년을 더 이렇게 살 가능성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옛날 분들로 따지면은요. 50년을 리타이어 한 채로 사실 수 있어요. 인생의 반이야. 지금 우리는 그래서 리타이어를 조금 늦게 해야지 뭐 어떤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65세에 해야지 70살에 해야지 이래요. 그럼 70살에 해서 25년 30년을 리타이어 하는 거를 기정사실로 생각을 하잖아. 20년 더 살아? 그럼 120살이에요. 안 될 리가 없지. 안 될 리가 없지. 지금 100세를 얘기하면 앞으로 뭐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러다가 뭐 또 뭐 고려장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별 얘기 다 나와요. 이제부터 60세 그 생일에 셀레브레이션 리즌을 바꿔야 돼요. 뭐로? 인생은 지금부터 뭐 이런 걸로. 아니 옛날에 인생은 60부터라고 말한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거를 60부터. 셀레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얘기가 야 이거 뭐 우리가 100만 불이 다 되는 이 집을 와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들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 형편에 네. 맞는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그 보시는 분들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LA에서 만약에 보시는 분 있으시잖아. 어머 나 저기로 이사 갈래 집 팔고 이럴 수 있어요. 사시는 집을 팔고 이 집으로 오시면 그 나머지 돈을 언유이체에다가 넣어놓으시고 또 다른 재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제 저는 그 은퇴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를 하시든지 뭐 엑스트라 인컴을 만드실 때 절대로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론을 해가지고 막 무슨 비즈니스를 벌리신다던가 내가 뭐 이런 거 해봤으니까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그래갖고 뭐 캘리포니아에 계시다가 여기 아틀란타 지방에 와가지고 뭐를 하나 덜커덕 사가지고 거기에 또 뭐 모기지도 나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모기지를 만들면 안 돼요. 저는 있잖아요. 그 생각도 했어요. 뭐 연금이 싫으시면 연금에 안 내셔도 돼요. 그 내가 살고 있는 집 렌트 주고 렌트비 나오는 거 가지고 나 어시스티드 리빙 퍼실리티에 들어가시면 된다니까요. 그렇지. 그죠? 그렇지. 그것도고 또 제 손님 중에서는 어떤 분은 집을 좀 큰 걸 사셨어요. 그러니까 위층, 아래층 이렇게 나눠 있는 건데 아래층을 그냥 세를 주셨더라고요. 이 집 아래층 세 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완전. 거기는 이제 HOA가 없으니까 가능한 거고. 또 어떤 분은 뭐 방방 쪼개갖고 막 렌트를 주시는 방법.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찾아보면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시스티드 리빙을 얘기할 때요, 많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밥은 어떻게 드는지를 물어보세요. 우리가 사는 요 안에서는 한국밥을 주는 데가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무니까 한인타운이 조금 가까운데 좀 생각해 보시는 거 괜찮고, 도시락 서비스도 생각할 수 있어요. 배달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 한국 분이 집에서 맛있게 만든 밥을 뭐 이틀에 한 번씩 반찬 이렇게 해서 배달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햇반이라는 또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기 미국 밥만 나오는데 가서 내가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친구는 필요하니까 좀 한국 분들이 그래도 서너 분 같이 계신 데를 가시면 낫지 않나. 그치. 그 언어 능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이제 아니 미국에 살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영어를 못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요. 나이 들면 배운 거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나이 안 들어도 그래요. 언니 그게 들었다는 증거야. 한국말도 생각 안 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한참 뒤에 이 토픽 다 지난 다음에 생각나요. 특히 그러니까. 뭐 어떤 영화에 누구 나왔더라? 이런 거 절대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왜요? 기억을 깨워줘. 아니 이름 생각이 안 나. 그 사람 있잖아. 머리 까맣고 막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생기고 키 작고 뭐 우리 언제 해줘. 거기서 본 사람. 자기도 이제 같이 더듬더듬 거리다가. 근데 둘 다 생각은 안 나. 이름은 근데 누군지 알아. 슬픈 일이에요. 슬프지만 모두가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노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집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집 가격이나 좀 알고 갑시다. 이 집은 98만 불이고요. 내고의 여지가 있나요? little bit. 근데 밑에 층을 피니시하면 이 전체 집이 6,000 스퀘어핏이 넘어요. 야, 나는 둘이 살면서 이렇게 큰 데가 필요한가? 이런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을 그런 하긴 해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소셜 하잖아요. 네. 아까 외롭다는 말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운사이징 해갖고 조그만 아주 컴팩트한 우리 집에서 살면서 밖에 나가서 소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집은 이렇게 풀 시즌 룸이 딱 게더링하기 되게 좋거든요. 여기서 만찬을 하면 너무 멋있고 좋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화면에서 생겼어요. 보여드릴 텐데 네, 이 네. 바깥이 완전히 초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집 지금 현재 주인이시고 이 집을 이제 마켓에 내놓으신 분은요, 좋은 뜻으로 이렇게 큰 집을 마련하셨대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 동네에 오셨을 때 이 집을 오픈하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머물 수 있도록 일부러 방도 많고 큰 집을 사셨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인이 말한 대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뭐 다운사이징이든 업사이징이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노후에 대해서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제 선우미숙 언니가 지금 누구를 상담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매일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남의 동네 얘기야, 남의 집 얘기가 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머니돈나가 지향하는 지향점이에요. 이렇게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죄스럽다. 뭐 아니면은 뭐 그 치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는 미리 계획하는 것보다 뭔가 처리하기가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네. 네. 방법도 초이스도 많지 않고. 네. 그리고 급하게 하면 뭔가 그르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준비를 언제부터 하느냐? 조이스. 여기 등신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이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now 그럴 거야. now.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집에 대한 소개는 다 했나요? 네, 뭐. 네. 그러니까 이 집을 소개하는 게 이 집을 사세요가 아니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이런 집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옵션입니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미국에도 이렇게 내가 노후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신 우리 돈나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